안녕하세요. 러닝 시뮬랩 모듈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시리얼 매니팩처링 라인을 구축해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기초 시미오 모델링 학습을 계속하고요. 심볼과 기본 객체 인스턴스 심볼 목록의 이해, 그리고 experiment responses가 뭔지 학습하고 small plots에 대해서 학습합니다. 가장 처음으로 3단계 제조 시스템을 설명드리고 기본 모델을 구축하면서 검증합니다. 모델의 심볼을 추가하고 엔터티와 서버 심볼 모델이 실행되는 동안 변경하는 방법을 학습할 거고요. Experiment Responses를 추가하고 주제 모델 실험을 검증한 다음에 제한된 구성으로 수정을 합니다. Serial Manufacturing 라인에서 부품들은 대략 1시간에 60개가 도착을 합니다. 머시닝 프로세스는 개당 45초가 소요가 되고요. 완료된 부품 중 10%는 다시 머시닝해야 합니다. 그라인딩 프로세스는 개당 55초가 소요되고 완료된 부품 중 10%는 불량으로 간주하고 폐기 처리합니다. 패키징 프로세스는 개당 63초가 소요됩니다. 이제 초기 모델을 만들어 봅시다. 먼저 부품 도착을 위한 소스를 가져와서 여기 놓고 패실리티 뷰에 놓고 그리고 머시닝의 서버 그리고 그라인딩의 서버 패키징의 서버를 가져옵니다. 마지막으로 싱크를 가져올 건데 좋은 부품이 가는 싱크와 나쁜 부품이 가는 싱크를 가져올 거예요. 목록 구간에도 소요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서 패스가 아닌 타임 패스를 가져올게요. 더블 클릭해서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할게요. 우클릭을 해서 나와주고 서버를 눌러서 여기는 머시닝 그리고 여기는 그라인딩 프로세스 그리고 여기는 패키징 패키지 부품들이 엔터티가 되겠죠? 라고 할게요. 한번 잘 흐르는지 한번 봐볼게요. 이렇게 흐르는 게 보이죠? 스피드 팩터를 2로 두고 보면 이렇게 밑으로 가고 우리가 빼먹은 게 하나 있네요. 머시닝에 10%가 다시 머시닝을 해야 하죠. 타임 패드를 누르고 가져오면 이렇게 돌아오는 거 보이시죠? 지난 시간에 했듯이 이 비율을 맞춰줄게요. 여기는 90%의 부품이 흐를 거고요. 그리고 이 위에는 10%의 부품이 흐를 거예요. 그리고 그라인드는 90%가 굿이고 굿 싱크로 가고 10%가 배드 싱크로 가죠. 여기도 90 여기는 10 그리고 싱크 1의 이름을 good parts니까 good 여기는 bad라고 해줄게요. 그럼 한번 런을 돌려볼게요. 네, 비율은 잘 완성이 됐어요.
이제 서버당 몇 초가 걸리는지를 속성을 정해 볼게요. 머시닝 파트는 45초가 걸린다고 했어요. random exponential 그리고 안에 55초 45초죠? 45초 하고 유닛 단위는 초로 할게요. 그라인딩 프로세스는 55초고요. 55초의 단위 세컨드 그리고 패키지 63초예요. 그리고 소스로 가보면 각 부품은 1시간에 60개가 온다고 했어요. 1시간에 60개면 약 1분마다 오는 거고요. 그러면 여기 랜덤 익스포넨셜에서 1이라고 하고 유닛은 미닛으로, 단위는 미닛으로 하겠습니다. 스피드 팩터를 5로 맞추고 그리고 우리가 할 거는 이 패스마다 소요되는 시간을 정할 건데요. 타임 패스를 정한 이유기도 하죠. 이 전부 패스를 컨트롤을 누르고 패스를 누르면 전부 다 선택이 돼요. 이걸 전부 누르고 트래블 타임이 있는데 이 우측 속성창에 트래블 타임에서 우린 이걸 5초로 선택을 할 거예요. 5초. 이제 런을 돌려볼 건데요. 이렇게 보시면 잘 흐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0%의 부품들은 재작업을 하고 또 그라인드에서 10%의 부품들은 안 좋은 부품이라고 불량품이라고 처리가 돼서 폐기 처리가 되겠죠. 빨리 감기를 하고 우리가 이제 이 모델을 잘 만들었는지 검증을 해야 되는데 검증을 하는 방법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큐잉 네트워크 모델을 사용해서 볼 수가 있는데요. 큐잉 네트워크 모델은 이 머신에서 이 재작업을 하잖아요. 10%를. 이 재작업을 계산하기가 굉장히 복잡해요. 그래서 우리가 할 거는 이 재작업을 하는 10%의 셀렉션 웨이트를 0으로 바꾸는 거예요. 0으로 바꾸면 머신에서 그라인드로 가는 타임 패스는 90이 되겠죠? 이 셀렉션 웨이트는 90이 되겠죠? 그리고 그라인드에서 배드로 가는 이 타임 패스는 안 건드려도 돼요. 왜냐하면 다시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얘는 복잡한 요소를 만들지 않습니다. 이제 큐잉 네트워크 모델을 볼 건데 어라이벌 레이트를 보면 1시간에 60개의 부품이 도착하기 때문에 인터 어라이벌 타임은 1분 단위죠. 그리고 머신 그라인드는 스플릿이 100이고요. 패키지는 아까 보셨듯이 90%만 구수로 가기 때문에 폐기 처리되지 않고 남은 건 90%죠. 그리고 용량은 모두 1이고요. 프로세스 타임은 아까 PPT에서 써져 있었듯이 45, 55, 63초고요. 총 2.7분이 걸립니다. 프로세스 레이트는 1시간에 얼마나 만들 수 있는지인데 지금 1시간에 45초 동안 만들 수 있으니까 1시간에 3600초고 3600 나누기 45 하면 80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라인드에서도 마찬가지고요. 3600 나누기 55 하면 65.5, 3600 나누기 63 하면 57.1입니다. 이 말인즉슨 1시간에 머신은 80개의 부품을 만들 수 있고 그라인드는 65.5개의 부품, 그리고 패키지는 57.1개의 부품을 처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릴라이제이션은 프로세스 타임을 1시간에 도착하는 부품의 개수인 60으로 나눈 건데 그러면 머신 기계의 예상 사용률은 75%, 그라인드는 91.7%, 패키지는 94.5%인 걸 알 수 있습니다. 넘버 앳 스테이션은 표준 공식으로 계산을 한 건데요. 대기열에 평균 3개의
부품, 11개의 부품, 17개의 부품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요. 타임 앳 스테이션은 스테이션에 3분, 11분, 17.2분의 시간을 소요할 것으로 예상을 하는 것입니다. 프로젝트 홈에 가서 New Experiment를 눌러서 저번에 했던 것처럼 복제를 해볼 건데요. 엔딩 타입의 run length를 100으로 하고 그리고 웜업 피리어드를 25로 두고 해볼게요. 고요. 피벗 그리드로 돌아가서 필터링을 해볼게요. 지난번에 했듯이 모두 언체크하고 Number in System, Scheduled Utilization, Time in System 을 누르고 Statistic에서 Average랑 %만 놓고 볼게요. 이 모든 것을 초단위랑 분단위로 했기 때문에 유닛 세팅에 가서 단위를 분으로 바꿀게요. 다시 스타티스틱으로 가서 맥시멈 미니멈을 언체크해주고 보면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이제 이거를 큐잉 모델이랑 비교를 해볼게요. 한눈에 보기가 쉽지 않은데 이렇게 한번 봐볼게요. 자, 여기 Scheduled Utilization 74.91, 75는 가깝죠? 91, 91.7은 가깝죠? 94.1, 94.5랑 되게 가깝죠? 그리고 Number in System과 Time in System의 평균을 보면은 31.2랑 되게 가깝죠? 하지만 여기 아직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차이가 나는 이유에는 몇 가지가 있어요. 우리의 모델이 잘못됐거나 오류가 있거나 아니면 우리가 충분히 오랜 시간 동안 돌리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지금 100시간밖에 안 돌렸으니까 이번에는 웜업 피리어드를 100시간 그리고 엔딩 타입에서 런 랭스를 500시간이라고 두고 돌려볼게요. 피벗 그리드를 보면 타이밍 시스템과 넘버링 시스템의 차이가 굉장히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프 위스도 아까는 11점 몇이었는데 지금은 1점 몇일 정도로 굉장히 많이 줄였죠? 자, 이제 다시 모델로 돌아가서 우리는 이 모델을 잘 만들었는지 검증을 하기 위해서 큐잉 모델과 비교를 했고요. 최소한으로 그 차이를 줄이기 위해서 이 계산하기 복잡한 이 재작업 부분을 0으로 만들어서 배제를 시킨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다시 원래 실제 모델로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시 돌려놔야겠죠? 0으로 만들었던 셀렉션 웨이트를 10으로 다시 넣어줍니다. 넣어주고 다시 익스페리먼트로 돌아가서 보면은 지금 여기 빨간색 줄이 있죠. 이 빨간색 줄은 모델이 현재 변경이 되었고 이 피벗 그리드에는 변경이 반영되지 않았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변경을 반영시켜주기 위해서 여기 다시 넣을 건데 엔딩 타입의 런 랭스를 100시간으로 줄이고 웜업 피리어드도 25로 줄여줍니다. 다시 리셋을 누르고 20회 복제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 전에 있던 모델 피벗 그리드랑 무엇이 다를까요? 그 전에는 재작업을 완전히 배제했기 때문에 서버에서 머시닝 유틸라이제이션이 굉장히 낮았어요. 근데 이번에는 재작업까지 같이 계산을 했기 때문에 유틸라이제이션이 굉장히 높아졌을 것 같아요. 한번 볼까요? 머시닝 스케줄드 유틸라이제이션 보면은 여기 83.6%인 거 보이시죠? 아까는 75%였고 지금은 83.63%로 굉장히 높은 수치를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심볼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요. 심볼에 대해서 배우기 전에 먼저 한 가지 알려드릴 게 여기 파일 메뉴에 비지빌리티를 눌러서 리본 메뉴를 보시면 여기 에러, 링크, 노드 이렇게 보이시죠?
에로를 누르면 이렇게 패스의 방향을 표시하던 화살표를 껐다 켰다 할 수 있고요. 링크도 마찬가지고 노드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가시성을 확보를 하고 편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심볼로 돌아와서 이 엔터티를 눌러보시면 여기 심볼이 있어요.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건데 이거를 리무브로 다 없애볼게요. 없애고 다시 Add Additional 심볼을 누릅니다. 그럼 여기 0과 1이 만들어졌어요. 저는 색깔을 고를 건데 빨간색으로 해볼게요. 빨간색을 누르면 이 마우스 커서가 십자가 모양으로 돼요. 이 가운데 부분을 원하는 위치에 누르면 빨간색이 되죠. 자, 이제 실행을 해볼게요. 여전히 녹색으로 보입니다. 다시 엔터티를 누르고 애니메이션을 눌러보면은 여기 랜덤 심볼이 false라고 되어 있어요. 이 false를 true로 바꿔볼게요. 그러면 빨간색도 나오고 초록색도 나오고 이렇게 랜덤적으로 CMU 자체 디폴트 값을 반영한 이 무작위로 나오는데요. 이 랜덤 심볼은 false라고 설정을 하면 제가 직접 설정한 심볼이 나오게 되고요. true로 설정을 하게 되면 무작위로 나오게 됩니다. 위에 current 심볼 인덱스는 model entity.picture죠. 이거는 객체의 상태를 나타내는데 객체의 상태는 모델 실행 중에 변경 가능한 객체의 특성입니다. 한번 탐색창에서 모델 엔터티를 누르고 definition, state를 눌러서 거기 픽처를 눌러볼까요? 눌러보면 initial state value가 0이에요. 초기 값이 0인데 이게 바로 모델 이 파트가 제가 이걸 false라고 설정을 했을 때 0이 반환되는 이유입니다. 다시 false로 바꾸고 이번에는 각 공정에서 나올 때마다 이 심볼이 바뀌게 하고 싶어요. 그러면 머신 서버를 누른 다음에 state assignment를 눌러줍니다. before exceeding을 눌러서 나가기 직전에 심볼이 변화하게끔 누르고 그리고 끝에 점점점 3개가 있는데 이거는 repeat 그룹이라고 합니다. add model entity picture 이렇게 하고 value를 1로 할게요. 하면은 녹색으로 나와서 빨간색으로 가죠. 여기서 제가 작업을 하지 않은 게 재작업을 하러 돌아갈 때 또 빨간색으로 들어가게 돼요. 지금은 안 보이는데 여기 보이죠? 빨간색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저는 재작업을 할 때 다시 초록색으로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이 타임 패스를 눌러주시고 다시 스테이트 어사이먼트 가서 on entering 이 타임 패스로 진입을 할 때 심볼이 바뀌었으면 좋겠으니까 다시 add model entity picture가 0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설정을 하면 돌아갈 때 녹색으로 변해서 돌아가게 돼요. 보이시나요? 자, 이번엔 그라인드도 해줄게요. 2단계가 있었죠? 먼저 심볼을 설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심볼을 어떻게 적용을 할지 신미우한테 알려주는 작업. Add Additional 심볼을 누르고 심볼도 보면은 지금 3개의 심볼이 있죠? 그러면 이제 그라인드를 누르고 Before Exceeding 그리고 여기에 Add Model Entity Picture 그리고 2번 심볼이 반환이 됐으면 좋겠다 라고 설정을 하고 돌려보면 빨간색으로 나왔다가 노란색으로 그라인드를 빠져나오죠. 이번엔 똑같이 패키지를 해볼게요. 파트, add 심볼 그리고 3번 심볼이 생겼고요. 이번엔 초록색은 이미 있으니까 파란색으로 해볼게요. 파란색을 넣어주고 패키지에서 State Assignment
before exiting add 3번 값 해보면 빨간색으로 주황색, 파란색으로 나오죠. 네, 이렇게 완성을 했고 이번엔 good parts로 가는 거 말고 bad parts로 가는 걸 해볼게요. 저는 검정색으로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타임 패스를 누르고 state assignment on entering, 이 타임 패스에 들어가는 순간 검정색으로 변했으면 좋겠으니까 on entering add, 제가 값을 설정을 안 했는데 일단 4번이라고 하고 path를 누르고 4번 심볼을 검정색으로 설정을 합니다. 됐어요. 이제 검정색으로 나올 거예요. 여기 검정색으로 나온 거 보셨죠? 이번에는 서버의 색깔을 바꿔볼 건데요. 지금 원래 서버를 보면은 이렇게 액티브 심볼이 여러 개가 있을 거예요. 이거를 리무브를 눌러서 전부 다 삭제를 해줄게요. 그리고 다시 머신, add additional 심볼, 그리고 지금 두 번째 심볼 생겼죠? 이거를 저는 빨간색으로 설정을 할게요. 하고 여기 보시면 애니메이션에 심볼 인덱스를 이 표현식으로 바꿔줄게요. 바꿔준 후에 돌리면 프로세스가 처리되는 와중에는 빨간색으로 변하죠, 상자가. 근데 제가 여기서 이 0보다 크다라는 식을 지워주고 용량을 2로 해줄게요. 그래서 한번 돌려보면 여기 에러가 뜨는 게 보이시나요? 이거 이유가 얘는 지금 0과 1밖에 반환을 할 수가 없는데 용량이 2까지 있다면 용량이 2인 심볼은 지금 받아놓은 게 없다. 그래서 우린 지금 반환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에러가 뜨는 거예요. 그래서 심볼을 한 개 더 만들어 줄게요. 이번엔 꽉 찬다면 주황색이 됐으면 좋겠어요. 다시 돌려본다면 하나 있을 때는 빨간색, 두 개가 있을 땐 노란색, 이렇게 변하죠. 다시 말해서 이 애니메이션, 이 머신 캐퍼시티 알로케이트는 0보다 크다라는 이 표현식은 만약에 머신 서버가 아무런 일도 하고 있지 않다면 0보다 크다는 false를 반환해서 결국 이거는 회색 상자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일을 하고 있다. 그러면 머신 캐퍼시티 알로케이트는 0보다 크다는 true를 반환을 하면서 액티브 심볼 중에 심볼 1을 반환을 해서 지금 일을 하고 있다. 빨간색 상자로 이제 보여주게 되는 거죠. 다시 익스페리먼트로 돌아가서 add response를 눌러서 response를 만들 건데 add response를 누르면 이렇게 화면이 뜹니다. 우린 지금 utilization을 보고 싶은데 mutil이라고 이름을 설정을 하고 expression을 이 표현식으로 써줄 거예요. gutil도 마찬가지로 grind utilization, 그리고 표현식은 grind capacity scheduled utilization. 그리고 패키징도 마찬가지로 putil, 그리고 패키지 capacity scheduled utilization. TIS는 타이밍 시스템이고요. Part Population Timing System Average. NIS는 Numbering 시스템이고요. Parts Population Timing System Average 이렇게 해가지고 설정을 다 하면은 이 리스폰스가 완성이 되는데 이 리스폰스는 지금 우리가 원하는 출력을 바로바로 볼 수 있게끔 해주는데 한번 런 돌려볼게요. 보시면 실시간으로 이 유틸리제이션이 이렇게 반환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시면 실시간으로 바로 원하는 출력을 반환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장점은 이렇게 리스폰스 리졸트, 스몰 플롯이라는 이 리스폰스 차트를 바로 볼 수 있다는 건데요.
이 small plot은 제가 PPT에 가서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복제를 했을 때 그 복제는 특정 응답의 샘플 값을 생성하고 small plot은 그 생성한 그 데이터 값을 요약합니다. 노란색 점은 sample mean이라고 하고요. 이 중앙에 있는 막대는 샘플 중앙값, 그리고 upper percentile, lower percentile. 이 박스의 가장 위아래에 있는 이 선은, 이 막대는 상위 백분위 값, 하위 백분위 값입니다. 그리고 이 베이지색 상자는 mean confidence interval. 이거는 95% 신뢰 구간이고요. 그리고 위아래에 있는 파란색 박스는 상위 신뢰 구간, 하위 신뢰 구간입니다. 중앙에 있는 긴 막대의 양 끝은 최소값과 최대값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 화면을 변환을 할 수가 있어요. 히스토그램으로도 만들 수 있고 means line, limit, observation 이렇게 다르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 풀다운을 누르면 각 서버 utilization, timing system 등을 볼 수 있고, 오류 값을 더 작게 만들고 싶어요. 이 half width를 더 작게 만들고 싶은데 우리 이 half width를 작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했죠? 복제 값을 늘려야 했어요. 우린 이거를 100으로 한번 해볼게요. 100으로 하고 한번 관찰을 해보겠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이 오류 값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자, 완성이 됐어요. 아까보다 확실히 줄어들었죠? 다시 디자인으로 돌아와서 보면은 여기 upper percentile, lower percentile이 보이는데요. 아까 PPT에 설명드렸던 상위 신뢰 구간, 하위 신뢰 구간을 볼 수 있습니다. 모듈 2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